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정상덕 이사입니다. 오늘은 음성인식과 속기사, 그리고 한글 맞춤법, 그리고 기타 약자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음성인식 또 AI가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헷갈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와 관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음성인식이라는 기술입니다. 그 음성인식이 사람의 말을 또 소리를 다 기록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죠. 특히 이제 속기에 관심 있는 분들, 또 속기를 잘 모르고 음성인식이 나오니까 속기사는 없어질 거다, 또 비전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곧잘 하곤 하죠. 근데 제가 옛날에 벌써 한 30년 전에 속기를 배울 때도 노공기가 있는데 뭐 다려 속기를 배우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노공기 얘기도 하고 음성인식도 하는데 그것은 속기가 정확히 어떤 걸 기록하는지 모르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보시면은 속기사는 이제 말을 기록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일반 터덕터덕하는 소리도 있고 또 말이 아닌 소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성인식은 모든 음을 주파수로 변형해서 그거를 기록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음성인식의 기술이지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는 말을 기록한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기사는 신속 정확하지만 종국에는 정확성을 목표로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거나 기록했다는 거, 그건 누가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음성인식은 주파수로 된 하나의 파일 형태를 저장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속기사는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사관이 기록한 것이 지금의 세계적인 유네스코 기록에 등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속기사가 작성한 회의록, 녹취록, 이거는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는 거지만 음성 파일은 또 음성인식은 누가 지겠습니까? 요즘 뭐 자율운행차 이런 것도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이 음성인식이 기록한 거, 속기사가 기록한 거, 어느 것에 어떤 방점을 찍겠습니까? 속기사는 정확성에 방점을 찍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차별화가 된다, 음성인식과는. 그다음에 속기사는 어떤 말을 기록하는 분야이지만 어떤 기록 분야, 이제 국회라든지 청와대랄지 정부 행정부처, 각종위원회 이러한 곳에 어떤 회의 내용을 또는 토론 내용을 기록하고, 또 사법 분야,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조서 속기를 작성하는 데 쓰이고요. 또 요즘 복지 분야에서 자막 방송이나 교육 속기, 요즘은 또 어떤 각종 회의에서 구청에서 회의하는 모든 것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그런 분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실시간으로 전달이 된다. 근데 음성인식과 속기, 음성인식은 일부 파일을 나중에 음성 파일 텍스트로 변환시켜서 일부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실시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변환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속기사가 실시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음성 인식도 활용처가 있죠. 어떤 장애인 또 고령자 이런 분들이 어떤 음성으로 어떤 문을 열라든지 또는 불을 켜라든지 이런 가전제품 이런 쪽에 하나의 음성 명령어 정도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 한정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STT라고 해서 스피치 투 텍스트, 말을 텍스트로 바꿔준다. 그것이 이제 음성 인식의 요체인데요. 사람의 말하는 음성을 이제 컴퓨터가 기록해서 그거를 문자 데이터로 전환해 준다. 이것이 음성 인식이죠. 근데 이러한 음성 인식이 이제 다양한 하자들이 어떤 A 의원이 발언하고 B 의원이 발언하고 C 의원이 발언할 때 그런 부분을 통계적으로 이제 모델링하고 어떤 나름대로 음향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음성 인식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이 그 어떤 프로그램이 된 것을 새로운 이제 발언자가 있을 때 그거와 비교해서 데이터가 맞으면 그 데이터를 텍스트를 놔두고 그다음에 틀려질 경우에는 엉뚱하게 변형되는 그러한 부분이 또 음성 인식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음성 인식이 되려면은 마이크가 꼭 있어야 전달이 가능합니다. 물론 얘기할 때도 일부 음성 인식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는 상당히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발언자가 표준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아나운서 정도의 어떤 정확도, 어떤 사투리가 아닌 그러한 어떤 그 표준을 사용했을 때 인식률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문어체 위주. 예를 들어서 그 책을 보고 읽는 것처럼 그러한 문어체적인 주어, 동사 뭐 이런 부분이 명확히 돼 있을 때는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런데 회의 내용의 대부분은 구어체로 진행이 되죠. 그런 구어체에서는 상당히 어떤 음성인식이 또 빠지는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성인식은 또 전문 용어, 또 고유명사, 또 이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 어떤 한계를 지니기도 하죠. 전문 용어라는 것이 새로운 용어가 새로 나왔을 때 그것이 학습 모델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음성인식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음성인식은 자동으로 다 알아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어떤 분들은 음성인식 그 프로그램을 쓰면 자동으로 자기가 학습을 해서 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이 일일이 그런 프로그래밍을 주파수에 맞는 데이터를 변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미세한 차이를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복 발언이 계속해서 나올 때 속기사가 할 때는 그 발언 위주의 기록을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거를 연결선상에서 맥락을 맞춰서 속기를 하는 거지만 이거는 기계적으로 같이 그 텍스트로 나오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차 발언, 뭐 남녀 발언 이런 때는 훨씬 더 인식률이 저하가 되죠. 현재 음성 인식은 뭐 내비게이션이랄지 어떤 가전제품 이런 데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나운서나 문해체일 경우에는 상당히 뭐 연구를 해서 정확도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만은 실제 회의상에서는 아나운서가 어떤 텍스트를 보고 읽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자유자재로 발언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좀 한계성이 있지만 표준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경우에는 인식률이 비교적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는 그 어떤 고령자 요즘 가게에 가면 또 커피숍에 가면 자동으로 주문하는 그런 장치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고령자나
이런 분들은 사용을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인식 명령을 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리스피커라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말한 것을 자기가 순차적으로 듣고 그 사람 말에 훈련된 프로그래밍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텍스트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속기사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 특히 유럽 쪽에서 많이 이제 활용되고 또 일부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음성 인식은 속기사가 수정하지 않는 한은 어떤 그 정확한 데이터로 활용되기 어렵다. 단순히 텍스트로 변환되는 것은 낙서에 불과하고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례로 이제 일본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면, 일본은 그 컴퓨터 속기 키보드가 개발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군정 지하에서 어떤 미국의 속기 기계를 도입해서 법원 쪽에서 속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나중에 컴퓨터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해가지고 속기사가 양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8년, 99년 이즈음부터 어떤 NHK 같은 곳에서 자막 방송을 위해서 음성인식 테스트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완벽한 구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의원, 일본의 국회라고 하는 중의원에서 속기사가 역시 양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음성인식을 도입해서 하는데요. 오히려 속기사가 있을 때 인원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성인식이 초벌은 일부 나오지만 그걸 정리하고 정확한 회의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 그러니까 음성인식이 됐다고 해서 결국 경제적이다? 결국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기사의 어떤 대체로서 음성인식의 가능성과 미래. 물론 음성인식도 발전하고 속기 기술도 많이 발전하죠. 근데 요즘 그 속기사가 녹음 파일 이걸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하듯이 결국에는 음성인식 이런 파일도 속기사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상태가 좋은 것들은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이겠지만 결국은 속기사가 속기를 하는 것이죠. 보면은 속기는 이제 재산 말씀드리지만 신속하면서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어떤 재판 증거에서 속기록은 누구나가 증거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증거로서 인정이 돼서 녹취록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음성인식은 이 말하는 사람의 실수, 말을 중언부언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수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하겠죠. 그 다음에 음성인식은 중요한 단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남북 정상회담이랄지 또는 재판 과정에서 또는 어떤 상담 내용에서 중요한 단어를 반대로 그 번역 텍스트로 했을 때는 그것이 나중에 미칠 화는 엄청나게 크겠죠. 그 책임은 누가 질 수도 없겠죠. 결국은 음성인식의 어떤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역시 음성인식은 음성인식대로 장애인 어떤 또 가전제품 이런 일부 지정에 활용되는 데 그치고 속기사는 어떤 기록하는 데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는 여전히 쓰일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그림으로서 한번 봤는데요. 이게 음성인식은 인공지능의 한 기술이죠. 거기에 이제 속기라는 어떤 꼬리표를 달고 하는데 결코 이게 속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음성인식이 일부 된다 해서 속기로 포장하는 이런데 어떤 표현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성인식은 말을 단순히 텍스트로 변환하는 거지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문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렇게 이렇게 한 컷으로 그려봤고요. 속기사는 결국
말을 바로 회의록으로 어떤 녹취록으로 만드는데 음성 인식은 어떤 AI라는 음성 인식이라는 기술을 계속 활용하는데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그림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음성 인식이 시도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지방의회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보통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좋은 것은 82%에서 86%. 이것도 상태가 좋은 거를 이제 따서 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나와서는 전혀 회의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사람을 수정하는데 음성 인식보다 더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어떤 상태가 좋은 거 이런 것은 좀 좋지만 약간 잡음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어떤 텍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속기사가 속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에서는 이렇게 음성인식을 완벽하게 도입해서 하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도 했는데요. 중앙행정기관은 회의가 일반적인 회의가 많죠. 그래서 얼른 생각하면 그런데 음성인식 파일을 설치하면 속기사 쓰지 않고 그냥 인건비 절약해서 기록을 하겠다. 물론 음성인식이 어떤 가장 좋은 인식률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소리로서 기록하는데 이런 음성인식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정리해야 되고 누가 발언했는지 그걸 각각 확인해야 되는데 속기사는 전문적인 어떤 그동안의 경력을 가지고 하지만 일반 직원이 그걸 구분하고 하는데 오히려 더 인력 낭비가 되고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상임위원은 77%,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몇 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별 위원회인데요. 거기서는 마이크도 있지만 마이크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중복 발언도 많고 그럴 경우는 전혀 어떤 활용성 할 수가 없다. 활용을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또 자유토론, 일문일답. 요즘은 본회의에서도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바로 장관이 답변하고 이렇게 일문일답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인식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서로 상대방이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이게 어떤 말인지 알 쯤이면 다시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그래서 인식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 그런 부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지방의회, 중앙행정부처, 국회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요. 음성 입력 부분에서는 이 발언자와 발언 내용이 다른 텍스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마이크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발언하고 내가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켜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발언하는데 전에 발언했던 사람이 자기 마이크를 끄지 않고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자기 사적 내용이 또 표출됩니다. 그러면 이게 엉켜서 더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마이크 사용도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이 발언자 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좀만 더 그 전문적이다. 또 고유명사가 들어간다. 뭐 지명이 들어간다. 또는 사람 이름이 들어간다. 거의 인식 불능입니다. 거의 소설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하는 게 낫죠. 옛말에 헌집 고치기보다는 아예 새 집을 짓는 것이 편하다는 그런 그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음성인식과 속기, 음성인식도 실제 속기록을 활용되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속기 학회에서 이런 연구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언택트와 그 환경과 회의록, 언택트 환경에서 뭐 줌을 할지 또는 유튜브를 할지 각종 그 실시간 회의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서 일부 음성 인식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사용을 거의 못해요. 내가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다. 그런 것 같으면 뭐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관계 없겠지만 공식적인 회의 기록에서 이런 데서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엉뚱하게 그것이 텍스트로 나왔을 때 그 파장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속기사가 거꾸로 그런 언택트 시대에서 오히려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학계에서 논의가 됐었고요. 교육 숙기 이런 부분도 어떤 교수의 강의 내용 또 교과의 전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음성인식 이런 부분 특히 전문 용어 또 각 학과별의 특성 이런 부분이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교육 숙기사도 더 확대된다는 그런 내용의 어떤 토론 내용이 있었고요. 비대면 시대의 숙기사의 역할 그런 부분에서 언택트 시대 또 이런 실시간 숙기 부분에서 역시 숙기사의 역할은 커진다. 그러니까 숙기사와 음성인식의 역할의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아울러 가지고 어떤 4차 산업의 음성인식이 되기 때문에 숙기사 지금은 사라진다. 그러한 생각은 이제 그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숙기는 숙기사로서의 어떤 그 기록할 부분이 있고 또 음성인식은 음성인식대로 활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계이지 결코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어떤 때문에 못 쓴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숙기사는 실시간 숙기 부분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음성인식은 나름대로 어떤 편의성, 가전제품, 고령자, 장애인에게 나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제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음이 비슷한 단어, 이게 음성인식과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우리 한글이 받침이 연음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딱딱 구분해 쓰기가 쉽지 않죠. 근데 속기사는 이런 걸 이제 맞춤법이나 또 이런 걸 배움으로써 그러한 어떤 구분을 해서 속기를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한문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문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지금 이런 내용은 능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 악하와 약하가 있는데 얼른 들어보면 이것이 구분이 안 되겠지만 저는 문장을 따져가면서 속기는 바로 속기를 하면서도 두세 단어는 버퍼링 하면서 나중에 속기를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분하면서 가능한데요. 악하는 좀 그 뭐랄까 일반적인 물질적인 게 아니고 어떤 생각, 약화는 실제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거 이런 쪽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안은 안이의 준말, 안은 안이하의 준말. 여러분들이 안하고 안 이 구분이 그 실제 속기를 할 때 이것이 명확치 않으면 안으로 해야 될지 안으로 해야 될지 그 헷갈리죠. 이런 부분을 아시면 속기하시기가 편하겠죠. 뭐 앞마당 이것도 어떻게 발언하는지 얼른 들어보면 비슷하지만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고 또 안 맞는 알맞은. 근데 알맞은에서 알맞는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알맞은 은이다. 이응으로 된 니은으로 시작된 는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보시고 억제와 억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이 아니를 이게 진짜 그 비슷하겠죠.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그게 아니를 얘기하는지 아니를 얘기하는지.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 국가의 아니를, 뭐 회사의 아니를 어떤 좀 큰 의미의 아니고 아니는 이제 편안한 거, 어떤 개인적인 이런 부분에 많이 쓰겠죠. 그다음에 안전, 온전 이런 부분은 어떤 안정은 좀 그 정신적인 약간 형 이상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쓰이고 안전은 실제적인 안전한 이런 물질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로 쓰이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양수 겹장. 얼른 들어보면 비읍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겸장입니다. 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를 드셔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으로 해도 장이고 어떤 차로 해도 장이고, 그래서 양수 겸장, 장을 부를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부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긴다 이런 의미인데, 양수 겹이 아니고 겸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명. 언명은 주로 문어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쓰이죠. 나름대로 어떤 말로서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는 거. 그 언명은 어떤 그 나름대로 그 규율을 지켜서 정해야 된다는 그런 엄중한 명령이죠. 그래서 언명은 우리가 일반 대화체에서 어떤 연설 때 많이 쓰일 수 있는데, 언명은 문어체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 그다음에 영내. 이것도 이 기억 받침이 이응으로 얼른 보면 날 수도 있죠. 근데 녹취록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정확히 모르면 이걸 이응으로 쓸 수도 있죠. 근데 밑에 영내는 보통 부대 안에서 어떤 군사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죠. 영내 어떤 이런 부분, 영내. 그다음 밑에 이제 영양 이런 부분은 뭐 구분이 가능하시라고 봅니다. 연결. 연결은 직접적인 물질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뭐 어떤 끈을 연결한다 이렇게 쓰이지만, 연계는 뭔가 그 조직과 조직 이런 좀 그 상위적인 개념에서 쓰이죠. 그다음에 연속적, 영속적. 이것도 발음상으로 굉장히 애매합니다. 연속적은 약간 물리적인 이런 부분에서, 또 영속적은 정신적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이게 대략 구분이 형이상학적인, 형이하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 단어가 구분이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어떤 한자음에서 또 비롯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하시면 구분이 이렇게 쓰는구나, 또 저렇게 쓰는구나 알 수 있겠죠. 예술을 지금 발음하면 이 텍스트를 보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예술을 했는지 예술을 했는지 구분이 모호하죠. 그렇지만 어떤 기독교적인 말에서 하면 예수, 그 예수구나,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뭐 또는 피아노를 치거나 하면 예술을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후 문장을 잘 파악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그다음에 애형만, 애양만, 이거는 그렇게 큰 뭐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뭐 영단, 용단도 그렇고요. 우수한 사람, 우스운 사람,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이런 부분은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운영과 운용. 이 부분이 그 어떤 데는 운영 하는데 발음이 내가 정확히 개념을 모르면 이걸 운영을 써야 되는데 운용을 쓰고, 운용을 써야 되는데 운영을 쓰는 이런 잘못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영은 뭔가 어떤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어떤 좀 운영한다. 운용은 뭐라 그럴까, 그 실질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닌 어떤 더 상위의 개념, 운영보다는 그런 개념에서 운용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업도 보시면 구분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협, 이합.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금방 구분이 가능합니다. 유언과 유훈, 이 부분도 그렇고요. 유행어로, 유행으로. 유행어 했을 때 이게 조사가 아니고 하나의 유행어까지 단어죠. 그다음에 유행으로. 그 부분도 구분이 가능하시겠고. 그다음에 의견, 이견. 이 의견은 얼른 발음을 하다 보면 사투리성이 쓰이다 보면 의견인지 이견인지 음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되면 의견이 아니고 이견, 그래서 헷갈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문장을 보시면 이게 의견인지 이견인지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의,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보시면 잇따라, 이따라. 보시면 잇따라, 이건 팔로 계속 그 어떤 따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고, 잇따라는 끊이지 않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반드시와 반드시 구분하는 것처럼
이것도 의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경 써서 아셔야 될 겁니다. 발음이 또 비슷한 거로 이를 이해, 이를 이해. 이게 연음되기 때문에 약간 헷갈려 하죠. 수필 속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음시켜서 쓰고 나중에 맞춤법에 맞춰서 쓰지만 컴퓨터 속기에서는 어떤 정확히 그 속기를 해야 이를 이해와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다음 이상, 이성도 구분이 가능할 거고 인류. 이것도 발음은 비슷하지만 인류는 1등이라는 것 또는 일이 그런 의미고 인류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류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분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정, 인증 이것도 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인정받았구나, 뭘 또 인증을 받았구나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또 일반적, 일방적 이것도 발음이 비슷한데 속기할 때 어떤 그 발언자에 따라서 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원 문장에 따라서 이걸 맞춰주는데 사실 속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숨은 과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음성 인식과 또 틀린 것도 어떤 소리를 기록하는 게 아니고 말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 어떤 발언 취지에 맞게 이런 부분을 잘 써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일탈, 이탈 이것도 이탈은 내가 어떤 대우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빠져나간다는 거고 일탈은 뭔가 약간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서 좀 나쁜 의미죠. 그다음에 임명, 임면 직무를 맡게 한다. 직무의 임명과 해면 이것도 그 말이 굉장히 애매하죠. 임명은 하나의 단어인데 임면은 임명도 하고 어떤 사퇴도 시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임명권을 가진다. 그러면 그럴 때는 임명이 아니고 임면 이런 의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반, 이반은 어떤 법을 세운다. 어떤 규정을 만든다. 이런 것이 이반이겠죠. 이반은 단순한 뭐 신호등 이반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자산, 재산.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완벽히 구분하기가 애매할 수 있죠. 자산은 어떤 그 총칭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재산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런 부분에서 같은 듯 약간 다른 말입니다. 뭐 자유, 자율.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자작극, 조작극, 자조, 자조 이런 부분도 구분이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잔학, 잔학, 잔혹 이것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른 들어도 구분이 가능한 단어이죠. 그다음에 작용과 적용 이것도 구분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잡무와 잡무 이것이 약간 뜻이 약간 헷갈려 하는 것들은 더 힘들겠죠. 잡무는 남은 일이고 그러죠. 하다가 만 일이 잡무고 잡무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는 거죠. 자질구레한 그런 의미의 잡무다. 그다음에 장기, 뭐 정기, 중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장애와 장애 이것이 좀 애매하죠. 우리가 장애인 그러잖아요. 뭔가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죠. 근데 장애는 어떤 그 실질적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어떤 나쁜 의미에 그렇게 어떤 막아서는 거 이런 것이 장애라고 하죠. 장차, 점차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재와 재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야, 재야 여기서 이 어이와 아이 우리 한글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애국인들은 더 어렵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한자어를 알면 쉽게 접근이 되는데 이 재야 요즘 재야라는 표현이 별로 안 쓰지만 옛날에 어떤 그 어려울 때는 뭐 재야 뭐 이런 용어도 많이 썼죠.
그다음에 밑에서는 어이의 제야는 곧 12월 달 30일이 되면 제야의 뭐 어떤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럴 때 제야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적, 어이, 제적, 제석.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속기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제적 의원 뭐 몇 명, 제적은 어이의 제적은 여러분들이 학창 생활에서 제적시킨다. 그럼 학적부에서 없앤다는 거죠. 제자는 제거한다 이런 의미의 제적이기 때문에 제석은 자리에 있다. 여러분들 뭐 학교나 또는 뭐 어떤 회사의 고위 임원들 보면은 뭐 제실이라고 많이 쓰지만 제석이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과 재정 이것도 의미는 완전히 틀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많이 그 틀리는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시험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이 의외로 틀려요. 그래서 아이의 재정은 어떤 그 국가나 공공단체의 어떤 전체적인 자금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에 뭐 그렇게 쓸 때 그런 아이의 재정이고 어이의 재정은 뭔가 법을 제정한다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전역과 전역. 물론 여러분들 구분이 바로 되겠죠.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를 이제 제대하니까 전역한다 그러고 우리가 저녁 식사 뭐 할 때 저녁하고는 구분이 되겠죠. 적용, 적응, 저변, 주변. 여러분들이 저변 이 부분하고 주변하고 약간 한자를 모르면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저변은 뭔가 그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그 바닥에 여러 기초, 저변을 넓힌다. 그러니까 널리 알린다. 널리 어떤 그런 의미고 주변은 어떤 내 가까운 물질적인 가까운 주의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주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뭐 전도가 양양하다. 뭐 이런 부분은 좋은 의미로 쓰이죠. 정도는 우리가 쓰는 어떤 수준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전략, 전력, 정략.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연, 전혀. 전혀는 아무도 아닌 도무지 이런 의미고 전혀는 오로지 하나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과 정쟁. 이것도 전쟁은 실질적으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게 전쟁이고 정쟁은 어떤 구호나 어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어떤 하는 것이 정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전진과 점진 이것도 구분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립과 정립 이게 기억받침, 이용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립은 어떤 일을 정립한다. 그다음에 정립은 우리가 뭔가 적금하듯이 어떤 그걸 차곡차곡 쌓는다 그런 의미죠. 정면과 전면 이것도 뜻이 이제 비슷하죠. 정면은 어떤 그 시선 뭐 이런 부분에서 바라보이는 것이 정면이고 전면은 바로 앞에 물질적인 이런 부분에서 바로 앞에 좀 가까운 의미죠. 정비와 준비, 정진과 전진도 그렇게 어떤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구분하시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제한, 제언 또는 제한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구분이 가능하겠죠. 조인, 주인. 주인은 국가적으로 상호 뭐 조약을 체결한다 이런 의미고 주인은 어떤 뭐 주인장, 내가 어떤 주권을 가진 그런 부분의 주인이죠. 그다음에 조정과 조종은 우리가 조종사,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움직인다는 뜻이죠. 근데 조정은 뭔가 의견을 조정한다.
이런 약간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이죠. 그다음에 조장, 주장, 주창. 조장은 사실 이게 그 좀 나쁜 의미로 많이 쓸 때 뭔가 뭐 조장한다. 이것을 단어 자체로 봤을 때는 도와서 힘을 푹 듣는다 하지만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쓰이고요. 주장은 내가 생각하는 의견을 어떤 회의체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주장이고, 주창은 어떤 회의체가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독립적인 의미의 주장을 주창이라고 합니다. 종합, 총합, 통합 이것도 보시면 뭐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줬다, 쫓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읒 받침과 취급 받침 이걸 구분해서 쓰시는 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 주권 이런 부분도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중수, 증세, 징수. 속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쓰이죠. 중수가 뭐고, 증세가 뭐고, 징수가 뭔지. 그 다음에 지그시, 또 시읒 받침의 지그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에서 보듯이 이거를 각각의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맞춤법에 지그시가 맞고 시읒이 있는 게 틀리고 이게 부분이 아니고, 보시면 지그시는 슬며시 약간 힘을 확 주지 않고 살 준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지정만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어떤 그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속기에서 굉장히 유의해야 될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차익, 차액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천리, 천리 이건 발음이 비슷하지만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천명 이거는 또 구분이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와 어이의 체와 아이의 체 이 부분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체는 좀 아는 체, 잘난 체,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이죠. 이제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죠. 실은 그게 아닌데. 그다음에 체는 아이의 체는 어떤 상태, 옷을 입은 채로 뭐 이런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게 체계와 체제. 이 구분이 애매하죠. 이 체계와 체제가 뭔지. 어떤 체계는 어떤 그 조직의 어떤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체제는 어떤 됨됨이. 이것이 구분하기가 약간 애매하지만 그 쓰임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쓸 수 있는 그거를 뭐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의미가 약간 혼돈스럽기 때문에 발언자의 의도 정확히 듣고 속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최상, 최선 이것도 그렇고요. 뭐 타계, 여의 타계, 타결. 타계는 세상을 좀 떠난다는 의미고, 타계는 아이는 뭔가 그 어려운 부분을 이제 어떤 뚫고 나간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어려워하시는 게 통괄, 통할, 총괄. 이게 좀 애매하죠. 의미가 이건 약간씩 비슷하기 때문에 통괄, 이건 통할. 보통 총괄을 많이 쓰는데 총괄은 여러 가지 한 대 못 가서 이제 어떤 담당한다, 관리한다 이런 의미고, 통괄은 약간 정신적인 의미로 보시면 되고, 통괄은 그 어떤 각각의 일을 하나로 묶고 산다. 이게 이 통괄하고 총괄이 약간 좀 그 헷갈려 할 수 있지만, 밑에 총괄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적인 의미가 총괄한다 이런 의미고, 위에는 어떤 부서가 뭐 통괄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품하고 폼 이런 부분 뭐 보시면 알겠고요. 협력을, 압력을 이것도 뭐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해방과 해방은 뜻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형태, 행태. 형태는 약간 물리적인 이런 부분의 형태고, 행태는 어떤 약간 행동적인 이런 부분이죠.
호송, 후송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하물과 하물 이 부분이 약간 얼른 들어오면 그 똑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헷갈려 하는데 우리가 그 하물, 수하물 할 때 그런 의미고 하물은 하물차 그 의미를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기할 때도 이 부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하물과 화물 구분해서 속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확대, 확산, 확언, 확인 이런 부분도 보시면 확인이 될 거고요. 뭐 회생, 희생 이 부분도 그렇고 후세, 후손 보시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상 좀 헷갈려하는 어떤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지금은 교재 진도를 기타 약자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우신 그거를 약간 종합하는 의미도 있고 다시 복습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정경 약자에 보시면 뭐 씁니다, 뭐 씁니까 이런 부분은 이미 앞에서 연결해서 연습을 해봤었죠. 뭐 그립습니다. 씁니다는 시읍 비읍니다에서 그립하고 씁니다면 그립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할 수가 있죠. 씁니까도 마찬가지고요. 이에요는 별표하고 이응을 치면 이에요. 말은 초성에 미음만 누르면 말이라는 낮자 약자가 됩니다. 말이에요. 초성에 미음하고 별표하고 이응을 하면 말이에요. 이건 연결해서 종합해서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존경 약자를 이렇게 연결해서 고맙습니다. 미음 기억하면 비읍내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가능하고요. 종합 연습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대입 수능 시험은 나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어렵습니다에서 시읒하고 비읍 니읒이 들어갔죠. 2번 한국의 산 중에서 금강산이 제일 아름답습니까? 자, 씁니까? 시읒하고 비읍 니은 시읒이 쉽습니까죠. 3번 그 친구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이에요. 별표와 종성의 이응이죠. 4번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 말을 조심합시다. 자, 초성의 미음이 말이를 쳐서 이렇게 연결해서 연습하는 거죠. 5번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말이에요. 선각자들의 말씀 중에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더불어 아울러 이런 부분을 해보시겠는데 한번 연습을 하나씩 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자, 함께는 히읗, 미음, 기역과 어이죠. 그 다음에 이와 함께. 자, 이렇게 연습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함께 갑시다. 함께 앉읍시다. 네. 더불어서 사는 사회. 사회.
더불어서 하는 행동. 자, 아울러 노력을 더 해야 한다. 아울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종합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1번. 우리 모두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함께 일합시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의의 사고와 함께, 자, 와 함께 이응 오와의 시은 외음이죠. 꿈도 사라졌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했다. 이와 함께, 자, 이와 함께 이응 오와의 히읗 별표 미음이죠. 회의도 끝이 났다. 자,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아, 어, 여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한번 단어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아도, 자, 아의 디귿 미음이죠. 아야, 아서, 이런 식으로 약자가 구성이 되죠. 그다음에 야어 여를 활용해서 보면은 보아도, 자, 보아도, 찾아도, 잡아도, 그 다음에 아야 보시겠습니다. 보아야. 자, 종합 연습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아픔은 이를 악물고 참아도 된다. 그 사람과는 일을 해 보아야 아무런 이득이 없다. 젊었을 때의 고생은 참아서 나쁠 게 없다고 한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의의 활용을 보시는데요. 의는 우리 한글에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 속기에서는 이걸 다 쓰지 않고 생략하는 경우로 많이 쓰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어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은하, 의며, 의면, 그다음에 있으나, 겠으나, 네, 찾으며, 잡으며, 찾으면, 찾으면서, 찾으니, 잡으니, 강으로서,
찾음으로써 찾으니까 자, 문장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상관없이 통일을 해야 한다. 두 명의 경찰관이 도둑놈을 쫓으며 뛰어간다. 부실공사라는 오명을 줄이도록 튼튼하게 지었으면 좋겠다. 예.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기타 약자를 마쳤고요. 오늘 시간은 이제 음성인식과 속기, 또 한글 맞춤법, 기타 약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속기는 속기사의 역할, 또 음성인식은 음성인식의 역할, 그 부분이 다르고 활용처가 엄연히 다릅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속기사는 정확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아시고 속기사라는 직업은 비전이 있고 계속 속기사로 직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녹취, 속기란 어떤 것이고 또 한글 맞춤법 그리고 기타 약자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